총포 도금 하향류 단속부터 보겠습니다. 자, 총포라고 하면은 가스총, 공기총, 그리고 총신과 기관부 등 부품을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총포와 도금 하향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가스총이 들어가 있죠. 총포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이제 경지법에 나오는 무기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무기에는 보면은 도금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장구에 보면은 이제 전자충격기에 있고 분사 체류탄에 가스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총포라 해가지고 여기는 가스총이 총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금은 별도로 분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 문제를 풀다든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지법에 대한 것은 총론에 나오죠. 그러니까 문제에 보면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총포도금류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강론에 나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 아무튼 이제 총포도금법에서는 총포에 가스총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도금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도금은 15cm 이상이죠. 15cm 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면 도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미도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실미라는 것은 숫자법으로 15가 되죠. 실이 이제 10이 되고 미음이 5가 되니까 실미도죠. 도 칼도자. 실미도에서 그때 북파 공자원들 훈련받을 때 아마 이 실미도를 썼을 겁니다. 15cm 이상. 그렇게 보시고, 이제 비출라이프나 제크나이프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 채용시험에서는 기출문제로 나왔거든요. 우리 그 간부보 시험이나 일반 순경 채용시험에 다 나왔던 부분이고, 이 아래에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종합에는 언급이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보니까 꼼꼼하게 봤습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제가 실무종합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종합이 없으니까 승진 대비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채용 대비하시는 분들은 다 기출 문제니까 별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경지법에 있는 것도 함께 복습을 했습니다. 기타 장비에 보면 차에 물석다라는 게 있죠. 각종 차라든가 뭐 물포, 석궁, 다목적 발사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지법하고 내용을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보시고, 화약류에는 이제 화공품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해화학 물질 이런 건 안 들어가죠. 자, 기타에 이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뭐 석궁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가 장구에 보면은 경지법에서 봉포수 방전이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장구에 들어가는데, 요게 전에 이제 전자충격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구에 들어간 것 중에서 이 전자충격기만 우리 총포도금 화약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앞에 이제 봉포수 방까지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이라든가 뭐 포승줄, 수갑, 뭐 또 방패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이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닌 것이죠. 전자충격기는 들어가 있다는 것, 그리고 분석에 들어가 있다는 것,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조 허가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종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도 생략을 하고, 자, 소지 허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경찰서장 사항인데 지방청장 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사, 기, 소권 요것만 있는 것이죠. 예전에 그 조선시대에 그 암행의사들이 아마 기소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의사 기소권에 대해서는 지방청장이 소지 허가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서장 허가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격 요건 관련해서 제조 자격은 검고 이상 실형을 받고 3년을 경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지는 이게 보면 이제 검고 이상 실형 받고 5년을 경과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는 5년이고 여기는 3년이죠. 그러니까 소지허가 더 엄격하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하는 것이 제조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총포토금법으로 처벌받았을 경우에는 검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상, 그리고 벌금은 또 5년 이상 지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제조에는 없는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금에 다 문제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대로 잘 암기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수를 보면은 우리가 소지한다고 할 때 소지가 있죠. 우리 손가락에 보면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가 있죠. 소지가 맨 마지막 손가락인데 5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소지가 나오면 5번째 손가락을 생각을 하시고 5년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이 총포법으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을 때는 3년입니다. 3년. 요거는 별도로 암기를 해야 되는데, 미처 이제 암기법을 만들지 못했으니까, 별도로 요거를 암기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조에서도 3년입니다. 그러니까 5안이면은 3년이죠. 우리 승계 대비하시는 분들은 5안이면 3입니다. 그래서 5안이면은 3이라는 것, 요것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약류 관련해서는 사용하는 장소에 관한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엄격하죠. 오늘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반할 때는 출발하기 1시간 전까지 떠나기 전에 발송지 관할 서장에게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폐기할 때도 폐기 장소에 관할 서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습득을 했을 때는 24시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유실물을 습득을 했을 때는 7일 내에만 신고하면 되죠. 그런데 총포 도금에 대해서는 24시간 내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처벌 조항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제조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를 받고 1년 내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는 1년을 연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허가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이제 또 1년 내에 검사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조 방법 등을 뭐 인터넷 등에 게시 유포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실무종합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불법 무기 자재 신고 관련해서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에서 3부 장관이 협의를 합니다. 자,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주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진 신고할 때는 뭐 이런 경우에 다 신고를 할 수 있는데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 대리로 다른 사람에게 제출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경찰 업무 편람상 훈방 대상을 보면은 범죄 사실을 경미하고 개전의 정의 현저한 자로서 65세 이상의 고령자입니다. 60세가 아닙니다. 이제 고령자가 되려면은 65세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죠. 60세는 아직 뭐 청춘입니다. 자, 미신원인은 초범, 뭐 정신박약, 보행불구 질병자, 주거 및 신원이 확실하고 정상을 참작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공무방해 상습범이 아닌 자, 고의성이 없는 과실범, 기타 서장이 훈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경범죄 처벌법을 보겠습니다. 형법과의 관계를 보면은 뭐 광의 형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형법의 보충법입니다. 특별법이 아니죠. 그래서 형법을 적용할 수 있으면 형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보충법이 되겠습니다. 교사나 방조는 정범하고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리와 가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면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감면은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감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경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면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범에 대해서는 그 감경하게 하는 건 없고 아예 봐주려면은 면제를 해줘버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 자체가 적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려인데 거기서 뭘 또 깎아주겠습니까? 아예 면제하려면 면제하고 또 이제 구려나 과료를 함께 부과를 하려면 함께 부과를 하는 것이죠. 가중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지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가중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이러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가중은 안 됩니다. 구려나 가료를 병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만 원 이하의 벌금가인데, 대부분 다 10만 원짜리죠. 그런데 20만 원짜리가 이렇게 4개가 있고, 60만 원 이하로 할 수 있는 게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6개만 잘 암기를 하면 나머지는 다 10만 원 이하짜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통고처분은 이제 20만 원 이하에 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 요거는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60만 원짜리 요거는. 자, 암기는 방광 표출 주시는 체포할 수 있다라고 암기를 합니다. 원래 그 주신이라는 것은 이제 술고래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노상방뇨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방광이 표출될 일은 없습니다. 방광이 있는 부위가 표출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방광 표출하는 주시는 체포한다. 근데 방광 표출은 이제 2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법에서 50만 원 이하
그 벌금자에 대해서는 주거가 부정한 경우에 한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60만 원짜리는 이제 50만 원 넘어갔기 때문에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체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방광표출 추신체포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추신체포는 주거가 일정해도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광표출을 보면은 업무방해, 거짓 광고, 암표매매, 출판물 부당 게재 이렇게 되는데, 이 업무방해에는 장난으로 공무 수행을 방해한다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업무방해 외에도. 그러니까 뭐 공무 수행 들어가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치소란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음주소란은 10만 원짜리죠. 근데 관공서에서 음주소란, 그것은 이제 관공서에서 주치소란이 되면은 이것은 이제 60만 원 이하가 되고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법으로 체포할 수 있는 겁니다.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적결은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결 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로지만은 적결은 이제 선고형 기준이거든요. 이 통고 처분은 법정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법에서 반드시 20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적결 같은 경우는 법에서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하 벌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판사가 일반적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적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두 개는 적결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거짓 신고죠. 장난 전화와 구별해야 됩니다. 장난 전화는 10만 원짜리죠. 거짓 신고는 6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고로 보통 이제 적결을 청구를 하죠. 우리 이제 지구대에서. 그렇게 하면은 보통 판사가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장난 전화와 거짓 신고는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런 게 있죠. 뭐 장난 전화는 우리가 접수할 때부터 접수하는 사람이 벌써 이렇게 압니다. 이 사람 장난하나? 그런 느낌이 들면 장난 전화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리까리한데 지구대에서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짓 신고가 되는 것이죠. 실제 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위로 판명이 되면 이미 경찰이 출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신고로 뭐 적결로 이렇게 입건을 하든지, 심한 경우에는 위기에 의한 공집으로 우리가 입건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범칙금 납부를 보면은 1차는 10일이죠. 1일입니다. 이렇게 외우기 쉽죠. 1차는 10일이고 2차는 1차가 끝난 다음에 20일 내에 20% 가산됩니다. 다 2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암기하기가 좋습니다. 1차는 10일이고 2차는 20일 내에 20% 가산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적결 심판하기 전까지 50%의 가산금을 납부를 하면 즉심을 청구를 했다면은 취소를 해야 되고, 또 즉심을 청구 안 했다면은 즉심을 이제 청구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아니죠. 50% 돈까지 냈는데 너무 늦게 낸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즉심을 청구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청구를 안 하거나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로 지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즉심을 납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천재지변이 생겼단 말이죠. 갑자기 뭐 홍수가 나가지고. 그랬을 때는 사후 5일 내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빨리 납부해야 되죠. 천재지변까지 났는데 5일 내로 납부해야 되니까 되게 급하게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라는 이 숫자를 또 우리가 외워야 되죠. 뭐 10일 이렇게 나오면 10일이 맞는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위에 10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20일 나오면 20일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후 5일이라고 딱 나오죠. 사후는 뭡니까? 4 다음에는 5가 나오죠. After 4는 5입니다. 사후 5일 딱 그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지만은 분할 납부는 안 됩니다. 분할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사후라는 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일부는 사후, 또 날짜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문에 보니까 거의 사후가 나오면 5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보면은, 자, 통고처분, 이제 경범죄에서 통고처분, 범칙자에서 제외되는 사람하고 또 범칙자에는 해당되는데 통고처분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또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범칙자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범칙금을 부과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범죄자에는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통고처분을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즉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두 개가 구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고, 연관해서 도로교통법에도 우리가 그 통고처분을 할 수 있잖아요. 같이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문자 보기 전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범칙자를 제외하는 경우는 이제 상습범인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범칙자가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있는 경우 18세 미만, 여기서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경범으로 통고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있죠. 총론에서 보면은 과태료가 나오는데, 과태료는 14세 이상에는 부과할 수 있어요. 과태료는 훨씬 이제 높은 금액도 부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근데 경범에서는 이제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바로 이제 훈방 처리하고 끝내야 됩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류 대상자는 이제 구류로 어차피 갈 거니까 통고 처분 안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도로교통법상에 보면은 뭐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 이런 경우는 사고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범칙금을 안 하고 나중에 사고 처리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되죠. 그리고 면허증을 제시 안 한다, 이런 경우도 범칙자에서 제외되는데, 여기서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이론적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한 사람은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초등학생 애들한테도 무단횡단으로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경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오물투기라든가 이렇게 했으면은 뭐 초등학생이 했다면은 이 통고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상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중에 돈을 안 내면은 그 적심이 해부되잖아요. 적심은 이제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14세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초등학생에 대해서 무단횡단을 끊어봤자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통에 물어봐도 조금 긴가민가하면서 헷갈려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에 나이 제한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으면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고처분 제외사항을 보면은 주거시는 부정한 경우, 또 통고처분을 거부하는 사람, 통고처분 곤란한 사람, 그래서 주부난이 되는 것이죠. 두 문자를 보면은 이제 쌍피 89 주부난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에는 사면 주부도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통고처분 곤란자가 있는데 도교법상에는 도주 우려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고스톱 쓸 때 보면은 쌍피를 팔 수가 있죠. 광도 팔지만은 쌍피도 팝니다. 그렇게 쌍피를 팔면서 주부들이 이제 주부 도박을 하다가 단속이 됐어요. 그래서 주부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쌍피 팔고 주부난이 되는 것이죠. 밑에 보면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쌍피 팔다가 단속돼서 주부난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교법상에 보면은 사면 주부도죠. 그렇게 난리가 났던 주부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한에 눈물을 흘리고 있죠. 사면장을 받고. 자, 쌍피 팔고 주부난 사면 주부도, 이렇게 한꺼번에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심을 보겠습니다. 대상은 20만원 이하 벌금가인데 선고형 기준이죠. 그래서 가벼운 절도죄에도 적심은 청구할 수 있다. 적심은 청구와 동시에 증거물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공소장 1번지에 의해서 예외가 됩니다. 이것은 형사법에 나오죠. 공소 제기할 때는 공소장만 제출해야 되는데 증거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공소장 1번지에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청구 기각이 있고, 또 아래 보면 이제 공소 기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데, 청구 기각은 판사가 적결 청구서를 보고 이것은 적결 심판을 할 수 없다, 혹은 적결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이때 바로 기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판사가 이제 적결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기각을 했으니까 이것은 정식 재판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사건을 검찰에다가 바로 송치를 하면 됩니다. 자, 개정은 경찰 관서 외에 공개 법정에서 하는 것이죠. 경찰 관서에다가 뭐 적결 법정을 차려가지고 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공개를 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피고는 적심 청구 이후에 7일 이내에 서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이죠.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피고 입장에서 법원에서 정식을 한번 붙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재판 출정식,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7일씩 나오니까 7일로 연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장은 이제 무죄나 면소, 공소기각, 청구기간이 아니죠. 공소기각 이런 선고가 있으면 7일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얻어서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자, 이제 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죠. 이때는 검사 승인을 받아서 판사에게 제출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판사는
7일 이내에, 여기도 또 7일 나오죠. 모두가 다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7일 이내에 서장에게 사건 기록과 점검을 송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가지고 서장은 검찰청에 송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명령이라고 있습니다. 구류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주소가 없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을 때는 판사는 5일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총괄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뭐 구류 5일을 때리면서 이 사람이 주소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바로 유치장에 넣어가지고 구류를 살려야 되니까 바로 유치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명령은 5일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7일짜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또 7일하고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치명령은 5일입니다. 그래서 유치명령은 유치원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원에 가는 나이가 이제 만 5세까지죠. 만 6세가 되면은 초등학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 명령을 내리면은 5세까지니까 5일 동안만 머물 수 있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